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 이제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올해 새해와 함께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땅에 묻지 말고 자원으로 되살리자는 좋은 취지였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대신 일단 태우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전국 228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현석 부산 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쓰레기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노현석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노현석입니다. 네, 이번에 전국 지역별 환경운동연합에서 힘을 모아서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보 공개 청구 조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어떤 겁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대한민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 등을 파악하는 이런 전수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줄이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태우거나 치울 법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매립 금지라는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소각장을 늘리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사후 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정체되었고 계속 하던 대로 태워 없애겠다는 그런 기조를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당초 이 제도의 목적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이 조사 결과 지자체들의 감량 정책은 어땠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사하기도 전에 예상은 없지 않아 했었지만 네. 실제로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조사 결과가 좀 맞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음.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었는데요.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쓰레기를 줄이겠다, 감량을 1순위로 꼽은 곳은 34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소극장을 더 짓거나 의존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큰 변화 앞에서 행정이 선택한 건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제 감량이 아니라 소각 위주의 사후약 방문식 처방이 계속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와 각 구군의 대응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 감량 정책은 부산 지역은 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부산도 이런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군 단위의 감량 정책 대부분은 분리배출 중심의 이제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고, 생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은 또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음. 일부 지자체에서 감량 정책을 내세우거나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부산 전체의 정책으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처장님? 그렇죠. 예. 네. 자, 전혀 감량에 대한 그런 대응들은 부산 지역을 둘러봐도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각장 확충이 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주요 대응 방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신설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실제 실현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상으로는 이제 96곳의 지자체에서 이제 소각장을 짓겠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곳은 이제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유도 대부분의 이제 주민 반대라든지 입지 문제로 서류상에만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현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줄어드는 쓰레기는 없는데 소각장 건설도 늦으니 곧 감당 못할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량 정책이 차츰 강화된다면 계획 중인 소각 시설이 되려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소각장으로 태워버리겠다는 정책은 눈앞에 일어난 일을 그냥 치워버리겠다는 그냥 단기 대응일 뿐이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소각장 짓는 게 이 혐오 시설이 돼서 네, 맞습니다. 예, 이 주민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네.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의 처장님 기반이 부족하면 이 민간 의존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까? 네, 공공시설이 감당 못하면 결국 이제 민간업체에 비싼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 위탁 비용이 공공시설보다 30% 정도 더 비싸게 나왔어요. 음, 조사 결과 이제 최소 105곳의 지자체가 외부 처리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이 비용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예, 게다가 민간 중심 구조는 수익을 위해서 이제 감량보다는 처리량 확보가 우선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이 민간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외부 네네, 처리한다는 맞습니다. 것은. 네네네. 네. 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공공이 이 시설들을 짓지 않으면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를 좀 줄여서 소각되는 양 자체를 줄여 나가자라는 그런 이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의지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뭐 일용 안 쓰고도 잘 살았고, 그렇죠. 일회용이 나오면서 좀 더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불편을 이제 감수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음. 뭐 자발적 불편이 다시 좀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쓰레기 대란은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다 보면 계속 편해지려고만 하고 여러 네네.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일이 아니니까라고 이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처장님 그러면 이런 여전한 매립 소각 중심의 구조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원 재활용이나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순환경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말이 좀 무색할 아, 그 정도입니다. 정도입니까? 예. 그 앞서도 계속 소각장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는 쓰레기를 만들고 네. 채우고 남은 네. 걸 묻는 이런 일방통행식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음. 네, 진정한 순환경제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물건을 만들 때부터 수리수선이나 재활용이 쉽게 좀 디자인되고 네. 또 자원을 순환해서 다시 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네. 순환의 고리 자체가 끊겨 있어서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너무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환경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느끼고 선제적으로 좀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립지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처장님? 아니요. 전국적으로 네. 다 동시에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네,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아직까지는 매립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곧 이제 멈추게 되니까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전에는 이런 현장에 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가지고 쓰레기를 그 현장 가면은 매립지가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네네. 현장을 보면서 좀 교육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소각장 가버리면 크게 뭐 냄새 나거나 이런 건 또 없잖아요, 처장님. 교육상으로는. 그게 뭐 네. 사람의 음. 뭐 민감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이제 그 유리창으로 가로막힌 상태에서 이제 소각장에서는 이제 네. 볼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이제 음. 쓰레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모이게 되면 음. 아무래도 기계가 환기를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죠. 예. 네. 이 소각장 견학이라든지 실제 이런 모습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것도 쓰레기를 좀 줄여가자는 그런 캠페인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집 앞에서 우리는 보통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네. 엄청나게 모인다는 거를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실제 또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가라는 것도 이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아, 스스로가 좀 줄이면서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도 처음에 되게 반발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맞아요. 상황을 좀 변경된 걸 보면 우리 국민들 이렇게 좀 현장 보시고 이렇게 좀 캠페인도 하면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네, 처장님 모셨으니까 저도 한 번 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전국 단위 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직매립 금지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차츰 이제 또 단계적으로 금지가 될 텐데 정책 방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각 위주의 행정을 좀 멈추고 감량 정책을 중심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다회용 사용은 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내 지역 쓰레기는 내가 줄인다. 이런 발생기 처리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민간 의존도를 좀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산도 곧 직매립 금지가 다가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 내에서 일어날 일인데요. 아직 남은 미래의 일이라 외면하지 마시고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약에도 정책에도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기술보다는 결단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쓰레기 없는 일상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미래 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모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